자, 오늘 유동화 증권 할 차례죠? 자, 빵코노트 46, 익힘장 46. 자, 오늘 좀 문제가 많아요. 주제는 많지 않은데, 주제는 뭐 할 게 별로 없는데, 뭐 문제가 좀 다양해요, 여기는. 자, 46페이지 보면 주택저당 증권이니까 주제가 유동화죠, 유동화.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그러니까 마지막 가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것만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 주제냐 이것도 잊고 계시는 분이 있어. 유동화야. 그리고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증권. 그리고 항상 순서대로 암기한다고 그랬어요. MPTS, MBB, MPTB, CMO. 그리고 MPTS는 T자만 있으니까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 거고, MBB는 B자가 있으니까 발행자가 다 가져가고, MPTB는 투자자, 발행자가 동시에 지금 표기가 돼 있죠. 따라서 무슨 형이라 그러고 혼합형이라 그러고, 우리는 암기하고 있는 게 투자자가 뭘 가져가느냐죠. 투자자가.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이 제가 현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조기상환 위험이 조기라고 부르는, 현금과 조기를 누가 챙겨간다? 투자자가 챙겨갑니다. 이게 암기죠. 그러면 지금 빠져 있는 게 뭐 있어요? 빠져 있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잘 나와. MPTS는 지분이야. 그리고 진짜 이게 투자자인지 알고 있는 분이 있어. 이거 스루라는 거 그냥 우리가 콩글리시잖아, 콩글리시. 자, MPTS는 지분형입니다. 지분형이 뭘 뜻한다는 거죠? 지분형이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형태.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형태. 그리고 MBB는 순수 채권형이고, 그 다음에 MPTB는 혼합형이고, CMO는 뭐 다양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빵꾸 한번 들어봅시다. 자, MPTS야. MPTS 1번. MPTS는 무슨 형? 지분형. 그리고 모든 걸 누가 가져간다?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보세요. 요게 이제 추가된 거야. 재작년부터. 자, MPTS가 지분형인데, 지분형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거잖아, 이거. 수박 하나가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4분의 1 지분으로 이렇게 수박을 쪼개서 판매합니다. 이게 지분형이죠. 지분형. 그래서 지분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기초자산이야. 수박 큰 놈을 이렇게 쪼갠 거니까 제가 기초자산이에요. 이 기초자산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맛있어. 기초자산이 더럽게 맛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더럽게 맛없어. 그래서 요새 어떤 표현이 잘 나오냐? MPTS는 기초자산에 의존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초자산에 의존한다. 길게 쓰면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줄이면 기초자산에 의존한다는 거죠. 기초자산에 의존한다. 자, 그 다음에 MBB는 채권형이야. 채권형. 그리고 누가 다 가져간다? 발행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여기는. 그런데 요놈 봐요, 요놈. 최근에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발행자가 부담한다의 다른 표현은 투자자는 뭐 하신다는 거야? 부담하지 않는다. 요까지 봐야 된다고. 당연히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3번, 4번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요건 그냥 암기하자 그랬어, 암기. 뭐가 뭔지는 몰라도 MBB는 발행자가 다 가져가니까 발행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제공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MBB는 발행자가 책임을 지니까 초과 담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발행자는 MBB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책임지는 거니까. 이 초과 담보가 뭡니까? 초과 담보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민법에 하자 담보 책임 있죠? 하자 담보 책임이 뭡니까? 주택을 판매한 사람이 주택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BB라는 증권을 발행했어. 누가 발행한 거예요? 발행자라고 하지 말고 누가 발행했냐고. 싹 기억이 없어. 유동화 과정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담당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과정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B라는 상품을 발행했다고. 그러면 그 MBB라는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그죠? 이 발행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게 바로 이 담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초과 담보고. 자, 그리고 얘는요, 순수 채권이야. 순수 채권형이에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순수하게 채권을 발행한 거야, 새롭게. 그러니까 발행자는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요 두 개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MPTV는 일단 1번 혼합형이고, 원리금 수취권이니까 현금이죠, 현금. 투자자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CMO죠, CMO. MPTV를 여러 종류 발행한 게 CMO죠. 그러니까 CMO는 항상 어떤 표현만 있으면 된다? 다양한 채권, 다양한 증권을 동시에 발행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유동화의 과정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대충 풀어. 그런데 이해가 꼭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MPTS의 3번이야. 3번. 빵꾸 어떻게 채워야 돼? 뭐해? 내 자산이야, 너 자산이야? 기초자산이야. 기초자산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초자산을 n분의 1로 쪼개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MBB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새롭게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새로운 채권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 MBB라는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가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MBB를 발행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늘이 두 쪽 나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옵니까? 그러면 만약에 MBB의 경우 발행자가 MBB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해봐요. 이게 옳은 지문인데,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 안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다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새로운 채권을 발행했어요. 새로운 채권을. 뭐 하려고 채권을 발행해요?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금융에서 뭐라고 불러요? 부채금융이잖아요. 돈을 빌려온 거지. 채권은 차용증서 일종이니까 자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왔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따박따박 지급해야죠. 근데 만약에 지급 안 합니다. 그러면 채권 휴지 조각 되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도 나는 거고. 그래서 이 문구 자체만 자꾸 좀 이해를 좀 해줘. 이게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논점은 아주 심플해. 근데 뭐가 어려워? 이거 안 바꿔놨네. 우리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자, 문제집이란다. 문제 01번 봅시다. 프린트물 1번. 오늘 문제가 많아. 자, 0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BB에 대한 설명이죠. MBB.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일단 머릿속에 떠오를게. 채권형. 그리고 발행자가 모든 걸 책임진다. 딱 두 개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MPTS는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우리 저 박문광 문제집에서 긁어갖고 왔는데 어저께 보다 보니까 MBB 물어보놓고 MPTS는 이렇게 근데 그냥 풀어봅시다. 틀렸다고 하지 말고. 자, MPTS는 유동화 기관이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표를 담보로 발행하는 지분 성격의 증권입니다. 이게 이런 게서 논점을 찾아야죠. 요게 딱 동그라미 쳐야 돼. 이게 지분형이야. 지분형이라고 나왔어. 지분 성격의 증권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이것도 맞다고 해야지. 맞다고. 지분형, 지분 성격의 증권. 이게 의외로 잘 나온다고 함정으로. 자, 그리고 MBB야. MBB의 경우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은 유동화 기관이 아닌 MBB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O인지 X인지. 지금 MBB야. MBB. 네. X. 그렇죠. X가 나와야죠. 익숙치 않죠. 왜? 투자자에게 전달된다라는 건 투자자가 갖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가 갖는다. 근데 MBB는 누가 다 가져? 발행자가 갖는다. 그러니까 이건 X예요, X.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겁니까? MPTS야. 투자자에게 전달됩니다. 투자자가 갖습니다. MPTS를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 이런 건 이제 익숙하잖아. 자주 보니까. MBB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담보를 제공한다. 그럼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더 봐요. MBB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MPTS에 비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위험이 더 낮은 편입니다. 이게 작년 기출지문이에요. 뭔 소리니?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봐요. MBB의 투자자가 나오면 투자자는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책임을 진다,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 지금 가지고 온 문제가 난이도 하는 거의 없어. 난이도 하는 다 중간에 맞춰진 거야. 중간에. MB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뭔지 몰라도 MPTS는 지분 성격의 증권이죠. 지분, 요건 내가 알겠어. 그리고 요 놈이 어려운 지문이라고. 항상 투자자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는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데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그럼 결국 투자자가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해야 된다고, 주의. 요건 필수서에 항상 있는 내용이지. 발행자가 제공한다. 그 다음에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까? 이거야. 이거. 자, 넘기지 말고 그대로 있으세요. 우리가 항상 주택저당 유동화 증권을 순서대로 암기하고 있어요. MPTS, MBB, MPTB, CMO.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이유는 심심해서 그런다. 그냥 미스터 구글 이렇게 그냥 해놓으니까 그냥 암기한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항상 MPTS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가 수정된 게 MBB고, MBB가 다시 수정된 게 MPTB고, MPTB가 다시 수정된 게 CMO예요. 그럼 질문 받아봐요. 우리나라에서 유동화 증권 중에 현재 우리나라 유동화 증권 중에 가장 많이 발행된 건 MBB이다. 가장 많이 발행된 게 현재 MBB이다. OX. X. 이게 마지막 패턴이니까 현재는 이게 제일 많이 타고 이게. 이렇게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봐. MPTS가 MBB로 이렇게 변화될 때
MPTS가 좋으니까 MBB로 변화됐겠어? MPTS가 뭔가 야리꾸리하니까 MBB로 바뀌었겠어? 바로 그거란다 봐요. 바로. 그래서 보세요. MBB의 경우야. MBB의 경우, MBB가 주어요. MPTS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좋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예요? MBB의 경우 안정적이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 이게 MBB의 경우 MPTS에 비해 더 좋아 보여요. 옳은 질문이라고. 항상 뒤로 갈수록 더 안정적이고 위험이 낮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건 좀 높아. 또 봐. 자, 02. 자, 1. MPTS는 무슨 형? 지분형. 그 다음에 증권의 수익은, 자, 보여, 안 보여? 뭐?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1번.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어디에 밑줄? 기초자산에 의존한다. 왜? 지분으로 쪼갰으니까요. 뭔 소리니? 그 뭐 수박을 이렇게 4분의 1로 쪼개면 애가 맛있으면 애도 맛있고, 애가 맛없으면 애가 맛없고, 그래서 기초자산에 의존합니다. 여기 어려운 내용이죠. 이런 거 누구든지 맞추지. MBB인데 야, 왜 투자자가 있니? 이게 틀린 건 찾아. 틀린 거. 이게 발행자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CMO 나오면 항상 어떤 문구를 찾아? CMO는 다계층 증권 또는 다양한 증권이니까 항상 다양한 증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죠. 다른 말로 증권을 다양하게 발행하는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양한 증권을 발행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증권. 자, 이거 한번 봤어요. 우리가 MPTB 다음에 CMO잖아요. MPTB 다음에 CMO. 이게 MPTB를 한 종류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MPTB를 여러 종류를 동시에 발행한 걸 우리가 CMO라고 한단 말이에요. CMO. 그러니까 왜 여러 종류를 동시에 발행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일단 뭔가 삘이 안 오더라도 MPTB를 뭔가 여러 종류 발행한 게 CMO, 다계층 증권, 다양한 증권이래. 그렇죠. 우리 저기 커피 마시러 가면, 편의점에 커피 마시러 가면 커피가 딱 하나, 커피 이것만 있던가 57,000여 개 있던가. 그렇죠. 왜 이렇게 커피 종류가 다양해요?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 다르다고. 어떤 우리 선배는 정말 맨날 커피 사준다고 편의점 가면 커피에다가 왜 녹차 탄 걸 마셔? 그냥 녹차 먹으면 되지. 근데 꼭 커피에 녹차 탄 게 꼭 또 2+1이에요.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꼭 그것만 사줘. 이게 MPTB 여기까지는 다 한 종류만 발행하는 거예요. 한 종류. 그런데 CMO는 MPTB를 여러 종류 발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종류를 어떤 식으로 발행합니까? 그럼 봐봐. 이 유동화 증권은 전부 다 채권이야. 채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 개를 발행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MPTS라는 우리가 혼합형 채권을 한 종류를 딱 발행했어요. 근데 이제 채권은 항상 뭐가 표시되어 있냐? 그러면 채권은 차용증서잖아. 차용증서. 그러니까 채권에는 항상 돈을 얼마 빌렸고, 언제 갚고, 금리를 이자로 얼마로 주고, 이런 게 표시되어 있다고. 이게 대표적인 게, 1년 뒤에 갚고, 이자율은 1% 줄 거야. 이렇게 채권에는 이렇게 금리를 지급하는 기간이 딱 결정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한 종류만 발행하지 않고 여러 종류를 동시에 발행하는 거예요. 하나는 2년 뒤에 갚기로 하고, 그리고 1.2% 금리야. 또
MPTS를 또 하나는 3년이고 하나는 1.5%야. 이렇게 만기하고 금리가 다른 채권을 동시에 여러 종류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싹 합쳐서 뭐라 불러? 이거 싹 합쳐서 다양하게 발행했구만. 다양하게 이걸 우리가 다계층 증권이라고 한다고. 다양하게 발행한 유동화 증권. 다양하게 발행한 유동화 증권. 그래서 MPTS, MBB, MPTB 가다가 마지막은 MPTB를 그냥 여러 종류를 발행해서 누구 입맛에 맞추는 거야. 그렇죠. 요 증권의 투자자 또는 소비자 입맛에 맞춰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계층 증권은 증권, 유동화 증권을 어떻게 발행한 거야? 다양하게 발행한 거라고. 다양한 증권을 발행한다. 다양하게 발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PTB는 T도 있고 B도 있으니까 혼합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이잖아요. 이런 걸 꼭 갖고 있어야죠. 자, 5번은 CMBS야. CMBS의 정의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BS는 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붕신이 아니라 CM, 커머셜 모기지, 상업 모기지를 이게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업 모기지, CM,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답은 잘 찾을 수 있어. 근데 요소에 어려운 지문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3번 더 보십시오. 3번 더. CMO가 나왔어.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다양하게 발행한 증권이야. 그래서 이름이 다계층 증권이야. 다양하다야. 이자율과 만기가 모두 틀렸잖아. 다양해야 되는데 이자율과 만기가 동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MPTS는 무슨 형? 지분형. 자, 그러니까 틀렸죠. 얘는 뭘 바꾸면 되냐? 채권형이고 초과 담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으니까 MBB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지. 이걸 바꿔줘야죠. MBB. 자, 그리고 3번은 MPTS야. MPTS는 투자자가 모두 부담하죠. 투자자가 모두 부담한다. 그 다음에 4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뭐 MPTS도 아니고 MBB도 아니고 뭔 소리냐 이거야. 자, 논점 찾아봐요. 저번 주에 외운 거야. 논점. 조기 상환이지. 조기 상환이 뭐야? 조기 상환. 그럼 조기 상환은 항상 언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금리가 낮아질 때. 조기 상환을 지금 섞어놨어요. 조기 상환. 금리 하락 시. 5번 요놈이 정답이에요. 요놈이 1번 2번 3번 4번. 자, 우리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1차 저당 시장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출 시장이에요. 자, 대출 시장에는 누가 있는 거죠? 일단 은행,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차입자. 항상 이게 1차 대출 시장이라 하는 거예요. 1차 대출 시장. 그런데 이게, 자, 은행이 봐. 은행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1차 시장 또는 1차 저당 시장이라 하는데, 은행이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주려면 어딘가로부터 돈을 끌어와야죠. 그게 2차 시장이에요. 그게 2차 시장. 이게 1차 시장에 돈을 대주는 시장. 이게 2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2차 시장의 대표적인 게 요 유동화 시장이죠. 유동화를 하는 이유가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대출 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유동화니까요.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은 나온 지 한 10년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차 시장이라 그러면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행위야. 이게 대출이야. 대출. 그 2차 시장은 뭡니까? 그러면
대출 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고, 그 대표적인 게 유동화 시장입니다. 네. 자, 그래도 5번이니까 1, 2, 3, 4번 다 틀렸으니까 5번 맞겠지 이런 거죠. 자, 4번 유동화야. 유동화 1. 자, 또 CMO 나왔어. CMO.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뒤쪽에 다양하다 이런 거 봅니다. 다양한 증권을 발행한다. 그다음 2번 MPTB야. MPTB. 그러면 무슨 형이에요? 얘는 TB T도 있고 B도 있고 혼합형. 그래서 혼합한 성격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어려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MBB는 1차 저당 시장. 그러면 어디에 이게? 대출 시장이죠. 대출 시장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의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황이 뭔지 몰라도 돼. MBB는 항상 순수 채권이야. 그러니까 유동화 기관인 발행자가 MBB를 순수하게 채권으로 다시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MBB를 발행한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맞는 거죠. 하여야 합니다. 4번 또 나왔네. 4번 또 나왔어. 4번. MPTS는 지분형이죠. 일단 틀렸어. 그러니까 이놈이 정답이야.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기초자산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초자산에. MPTS는 지분형. 그리고 기초자산에 의존합니다. 자, 그리고 MBB의 경우 투자자의 콜 방어가 인정됩니다. 내가 아는 소리를 해라. 이런 거죠. 아는 소리를 해라. 이거 어려워. 이게 채권 시장에서 콜 옵션이 뭡니까? 이거야. 채권 시장에서 콜 옵션이. 나도 몰라. 몰라도 정답은 4번이죠. MPTS는 지분이야. 자, 5번 봅시다. 자, 이거 좀 어렵다. 기업 2차 대출 시장이라 되어 있어. 2차.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유동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유동화 시장. 자, 유동화 시장은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하고 자금의 수요자겠죠. 그 다음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이 되고 주택담보 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2차 시장이 아니라 1차 저당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1차 저당 시장. 1차 저당 시장이 대출 시장이야. 은행과 차입자, 자금의 수요자, 차입자가 형성되고 뭐가 이루어지는 시장? 주택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자, 그 다음에 MBB의 발행자는 MBB가 나왔고 발행자니까 발행자가 다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맞지. 자기가 갖는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CMO. 이거 어렵네. CMO는 뭐의 일종이에요? MPTB라는 혼합형을 여러 종류 발행한 거죠. 혼합형. 그래서 조기를 누가 가져갑니까? 그러면 혼합형은 항상 현금과 조기는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버 MPTS는 지분형 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합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미음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차 저당 시장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X지. 항상 몇 차? 2차 저당 시장. 이게 유동화 시장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를 위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유동화 중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잘 봐. 옳게야 틀리게야? 틀리게니까 기억, 디귿, 미음. 자, 그래서
5문제 제가 갖고 왔는데 만만치가 않아. 만만치가. 다시 한번 봐봐. 자, 이제 한번 초벌구 했으니까 표시하지 말고 한번 보자고요. 1번. 지문 OX 해보자고. 1번 지문. 자, MPTS는 유동화 기간이 풀을 담보로 발행하는 지분 성격의 증권입니다. 뭐가 보여야 돼? 요거죠? 지분형이다, 지분 성격이다. 자, 그리고 MBB야. MBB는 무조건 발행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은 유동화 기간이 아닌 MBB의 투자자에게 전달됩니다. 투자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결국 투자자가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X지. 항상 발행자가. 그 다음에 3번.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MBB의 경우. MBB의 경우. 이거 어려운 질문이라겠어요. 항상 뒤로 갈수록 보다 좋은 증권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MBB의 경우, 뭐에 비해? MPTS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위험이 더 낮다. 그럼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MBB가 더 좋다. 옳은 질문.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낯선 게 나오죠. 낯선 게. 요 CMO야. CMO가 나오면 항상 타겟층 증권. 다양하게 발행한 증권이니까 다양하게 뭔가 증권을 발행합니다. 요거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번 질문. MPTS는 지분형이란 말이에요.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해. 그러니까 모든 증권의 수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은 어디에 의존해? 기초자산에 의존합니다. 요걸 쪼개서 판매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낯설죠. 우리가 항상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시장. 은행에서 차입자하고 은행으로 구성된 시장. 근데 1차 시장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행에게 계속해서 누군가 돈을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게 2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 그 2차 저당 시장의 대표가 유동화 시장이에요. 유동화 시장에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뜬금없이 조기 상한이 나왔어. 그럼 논점이 항상 뭐라고 해요? 조기 상한은. 조기 상한은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2차 대출 시장. 2차 대출 시장은 유동화 시장이어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담보 대출 시장. 1차. 자, 그리고 MBB는 발행자가 모든 걸 다 갖죠. 그러니까 조기 상한 위험을 전가할 수 없다. 그럼 맞죠. 그 다음에 CMO, 이거 잘은 안 나오는데, 얘는 CMO는 항상 MPTB를 어떻게, 즉 혼합형을 여러 종류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기는 누가 가져가니? 그러면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요.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왜 만들어졌다? 유동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유동화. 그러니까 1차 시장이 아니라 2차 시장의 유동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는 1차 시장이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부동산 투자회사.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부분 수치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수치가 시험에 나오는데 수치는 잘 안 틀려갖고 와. 수치는. 우리 수치 암기가 뭡니까? 5, 3, 7, 5, 8, 7, 9. 여기 5, 3, 7, 5, 8, 7, 9. 5, 3, 7, 5, 8, 7, 5. 이게 최설립자본금 5억, 3억. 요건 최저자본금 70억, 50억.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 80%는 3개,
70%는 하나, 그 다음에 수익의 배당은 90% 이상을 합니다. 53, 75, 879. 요건 잘 안 틀려. 근데 이제 뭐가 틀리니?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근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하수라고 그랬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그 자금으로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죠. 이런 회사를 우리는 간접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간접 투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투자회사에 돈을 내고 투자회사가 대신 투자자를 대신해서 사주는 거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죠. 이게 작년 정답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 하면 이 간접 투자 기구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있잖아요. 간접 투자 기구 또는 집합 투자 기구. 요게 작년에 정답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는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개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은 뭐 연구할 필요 없어. 얘는 예전에 특수 목적을 위해서 법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회사는 요 두 놈이에요. 자기관리 투자회사냐, 위탁관리 투자회사냐.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관리는 실질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실질형 회사야. 그래서 특징이 뭐가 있어? 직원이 있어, 직원이. 그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명목형 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야. 그러니까 뭐가 없다? 직원이 없어. 그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는 부탁합니다. 이게 위탁관리지. 위탁. 요놈은 그냥 명목형의 일종이에요. 이런 거 하면 돼.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은 언제 이슈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IMF 때 그때 기업의 구조조정이 많았잖아요. 그때 IMF를 돕기 위해서 법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기관리, 실질형인 자기관리, 명목형인 위탁관리, 그리고 특수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더라. 자, 그리고 필수서에는 이거 밑에 하나가 더 있어. 필수서에는 나 저번 주 일요일부터 저기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암기해야 돼. 이 김장은 한 2주면 영상 다 올라가. 제가 챕터마다 한 번 영상 찍을 때마다 막 3개씩 찍어서 올리니까. 그러니까 6월 달에 남은 게 한 20일 되잖아요. 6월 달. 20일 동안 부동산 학그 익힘장 영상만 좀 계속 반복해서 봐줘. 계속. 그럼 뭐가 올라? 조회수가 올라서 뭐 할 거야? 조회수가 올라서. 조회수가 올라서. 아니, 내가 강의하는데 딸랑 2개인데, 그 조회수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반복해서 암기를 좀 해야 된다고. 논점을, 암기를. 자, 여기 밑에 뭐가, 요게 필수서에는 들어가 있어. 왜? 아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명목형이니까 관리를 누군가에게는 부탁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해요? 그러면 자산관리회사.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양가로 1.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무슨 형? 명목형이야. 여기는 지분형, 채권형 아니고요. 여기는 명목형 회사입니다. 그리고 명목형 회사가 요 2번, 3번은 거의 매년 나오는 거라고.
2번, 3번. 명목형. 그러니까 2번을 딱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로 시작하죠? 명목형이야. 그러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요거 잘 나오는 거죠. 명목형이니까.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렇게 시작해. 그 명목형이야. 그러면 자신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 있어? 직접 할 수 없어? 직접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름이 위탁관리지. 그래서 누구한테 위탁합니까? 그럼 누구? 자산관리회사. 정말 쉬운 질문이죠. 예, 다 맞춰갖고 올 것 같지. 예, 봐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나오면 야, 자기관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관리하겠지. 직원이 있으니까. 야, 그래도 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면 안 되냐? 이런, 얘야, O야, X야? 이렇게 하면 O야, X야? 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면 안 돼? 내가 돈 주고 위탁한다는데? 헷갈리지? 봐봐. 무조건 자기 관리는 위탁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이따 봐봐. 이따 문제를 보면 반드시 그냥 실무적인 투자회사를 묻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라고. 아니, 맡길 수도 있겠지. 실무적으로. 그러나 부동산 투자회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야.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 하는 거야. 법에서는 이렇게만 돼 있어. 위탁관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봐요. 4번은 요놈이야. 요 두 개는 명목형이고 여기는 자기관리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잘 나오는 문구가 요놈이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업무 몇 년? 5년. 정말 잘 나오는 거죠. 이게 특이한 거야. 명목형인 위탁관리에서 특이한 거.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명목형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누구한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서 투자와 운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이한 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질형이니까 직원을 둘 수 있어. 근데 어떤 직원이 중요합니까? 자산을 직접 운영하잖아. 자산의 운영을 직접 하잖아. 그래서 자산 운영의 전문 인력이 어떤 애들을 고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감정평가사 5글자, 공인중개사 5글자. 그래서 해당 업무 얼마? 5년. 요거.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설립.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회사로 한다? 주식회사로 한다. 요새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들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네. 예. 자,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우린 지금 관심도 없죠? 주식 하시는 분도. 왜? 삼성 사야지. 삼성. SK 사고. 또 뭐 사야 돼? 현대 사야지. 로봇 한다고. 이런 뭘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쳐다도 안 보지 요새. 예?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어떻게 검색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뒤에 리츠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고. K 리츠, 롯데 리츠. 그러면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 영어가 리츠야, 리츠. 자, 어딘지.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고,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검색해 봤어?
5% 올랐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 그리고 항상 현물을 출자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설립할 수 없다죠. 현물 출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는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뭘 갖고 있어야 돼? 현금이라는 총알, 현금이라는 총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네. 53 설립자본금 53, 항상 실질량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잘 봐. 항상 회사를 일단 설립해. 회사. 그리고 거기에 영업의 인가를 받아. 영업의 인가를 받는다는 거 뭐예요? 부동산 투자를 할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영업의 인가를 받는 거죠. 자, 우리 중개사. 내가 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중개 사무실을 이제 열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 사무실을 설립해야죠. 즉 사무실을 임대차 해야 된다는 거야. 사든지 임대차 하든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칠지, 사무실에서 노래를 할지, 그렇죠. 그 영업을 해야죠. 영업을 뭔가 행정청에 보고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장소, 사무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어떤 영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에 인가를 받아. 공인중개사는 1차만 하시는 분 없으니까 사무실 연 다음에 나 거기서 중개업 하겠어 하고 뭐해? 등록한다니까. 개설 등록, 이게 등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는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만들어졌으면 이게 우리가 소액 투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뭘 끌어모아? 자금을 끌어모아야죠.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자본의 모집이죠. 그리고 53 7, 5 이렇게 되는 거지. 70억, 50억. 자기 관리가 항상 조금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먼저 봐. 4번. 현물 출자는 된다고 안 된다고? 무조건 없어. 현물 출자는 안 돼. 그런데 가끔씩 어려운 게 여기 나온다고. 여기 어려운 거야. 얘가. 우리가 5375, 879에 없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하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빵꾸가 뚫어졌어? 빵꾸가 안 뚫어졌어? 그렇지, 빵꾸 안 뚫어졌잖아. 그냥 보시라고. 자, 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 주식을. 근데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에게 제공해야 됩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에게 뭐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0% 이상을 무조건 일반에게 제공해야 된다. 소액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주주 1위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걸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라고요. 1인당. 요거 문구 가끔 나와.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에 제공해야 되고 주주 1위는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을 끌어모았어. 자본을 끌어모았으면 자산을 투자하고 운용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자산의 구성이 나온다고. 항상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으면 마치 뭐랑 비슷해? 팔자 80%. 그리고 뒤에 봤더니 부동산 딱 하나 있어. 그러면 몇 프로? 70%, 일자 같은 70% 이렇게. 그리고 수익의 배당은 90% 이상을 배당합니다. 90%.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특징이 보여야 돼.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왜 그러나요?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대신 투자해 주잖아. 그러니까 수익은 누구한테 돌려줘야지. 소액 투자자들에게.
대신 자기들은 뭐만 먹고 수수료만 먹고 그런 회사다 이런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봤더니 시간이 좀 기네.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5, 3, 7, 5, 8, 7, 9